반갑습니다. 법의 병력을 발표하는 11조입니다. 저희 조는 범죄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하였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병리학에서도 감정사, 내분비 질환, 임시관련 사망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질식사, 중독사를 선정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앞서 병리학이란 상황, 구체적인 사인을 알 수 있는 병사를 제외한 사망과 모든 외인사로서 법약적으로 검시의 대상이 되는 시체의 검안과 부건을 중심으로 사망의 종류, 사인 사망 후 경과시간, 사용 분기, 독극물 등을 알 수 있는 법학의 분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병과 자연사 이외에 범죄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검안과 부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의 병리학일 지식사와 중독사에 대한 뉴스를 컨셉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식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사란 몸에 필요한 산소 섭취와 탄산가스의 배출, 즉 호흡에 의한 가스 교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사는 거칠게 호흡하면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호흡곤란 단계, 의식을 상실하여 죽은 듯이 보이는 정지 상태, 대소변을 보고 현장 상태를 바꾸기도 하는 경련 상태, 약한 맥박만 뛰는 말기호흡 또는 무호흡 상태, 그리고 사망의 단계에 이릅니다. 지식사의 종류는 크게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외호흡 지식사, 경부압박 지식사, 익사, 내호흡 지식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식사의 사례로 소개드리는 것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지식사인데요. 경부압박 지식사는 목이 눌려 죽는 액사, 끈이나 줄 따위로 목이 졸려 죽는 교사, 경부가 압박된 상태로 중력에 의한 무게 때문에 죽는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사, 즉 목이 눌려 죽은 시체의 검시는 시신의 경부 등의 손톱 흔적 및 손가락 흔적으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지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어원이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의학적 관점에서 자살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 즉 끈이나 줄 따위로 목이 졸려 죽은 시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부의 끈 자국과 결막을 비롯한 안면, 경부 피하 조직에 울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살과 타살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으며 자살에서는 주저은이 나타나고 타살에서는 방어은이 같이 나타나 검시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대 뉴스의 윤영현입니다. 작년 10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22시경 발생한 사건으로 하루인 전날 밤 잊혀질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수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에 모여 병목 향상으로 159명의 사상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다중밀집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사상자의 사인은 깔린 상태에서 압력에 의한 압박 혹은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 가슴이 눌려 숨을 못 쉬게 되는 외상성 질식사라고 합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일대 뉴스의 이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사망사고인 이태원 참사 사고, 그 사건의 현장인 해밀턴 호텔 북서측 삼거리 좁은 골목에서 많은 인원이 밀려들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한 도중 앞에 인원들이 밀리면서 넘어지기 시작했고, 이른바 연쇄 깔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쪽 인파에서 청색증 및 구토 현상이 발생하자 뒤쪽 인파가 급하게 빠져나갔으나 이미 300여 명의 사상자끼리 의식을 잃고 몸이 끼어서 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뒤쪽의 인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먼저 깔린 인원들은 이미 외상성 질식과 장기 파손으로 인한 복부 팽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는 군중 유치화 현상 및 관계당국의 안전관리와 통제 부족,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 보통 1제곱미터의 공간에 4명에서 5명의 경우 신체의 압박을 느끼고 12명이 넘으면 실신 및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10명이 넘으면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몸무게 65kg인 성인 100명이 한꺼번에 밀 때 압력이 최고 12톤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앞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피해 후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후유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앞에 말한 외상성 질식사의 경우에는 몸이 그대로 짓눌려 죽는 직접적인 압사보다는 깔린 상태에서 가슴에 압력을 받아 가슴이 숨을 못 쉬게 되어 죽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3에서 4분 이내에 골든타임이 오는데 이때의 CPR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 뇌사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압력에 의한 질식사의 증상으로는 피부나 점막의 색깔이 푸르스름한 청색을 띠는 청색증과 외부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으면 장기가 눌려 출혈이 생겨 배가 부풀어 오르는 복부 팽창, 외부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으면 장기와 위가 눌려 음식이 역류하는 구토를 하게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후유증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빠르게 필요하고 그 증상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을 거부하게 되고 폐쇄공포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박성 질식사의 경우에는 예방 방법으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 팔 안을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고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대 뉴스의 이진호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독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독사란 독극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체의 기능 장애로 인해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독사는 가스, 유기용매, 부식제, 농약, 중금속, 치료약물 등이 원인이고 국소적인 부식작용과 전신적인 장기부전을 유도합니다. 중독사 중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황화수소, 산소, 중금속, 다양한 약물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중독사의 사례로 알아본 중독사는 일산화탄소 중독과 독극물 중독입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될 경우 급사하면 특별한 소견이 없으나 일정 기간 생존하면 되뇌 기저에 특히 괴사와 공동, 내백질 반지 모양의 출혈이 보입니다. 독성 효과는 약물의 양, 농도, 노출 방법, 개인의 반응에 따라 좌우되고 반응이 빠른 동물에 중독이 되면은 형태학적 이상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상 중독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5분경 53세 남성 천모 씨가 민사소송의 패소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를 해야 할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추정되었습니다. CCTV에서 범인이 사무실로 들어간 지 23초 만에 화염이 일고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 후 22분 뒤인 11시 17분쯤 지나되었지만 지하를 제외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건물 구조상 복도가 좁고 연기 및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지며 결국 범인을 포함한 남성 5명, 여성 2명 총 7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작 가해자가 해야 할 목적이었던 변호사는 당일 출장 중이라 현장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더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남성 2명은 흉기 자국이 발견되었고 이는 11cm 등상용 칼로 범인이 피해자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흰 천으로 덮은 통을 들고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오르고요. 저렇게 사무실에 들어간 지 20초 정도가 지나자 이내 불이 시작됐고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남성은 재판에서 졌다는 이유로 이곳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노렸던 변호사는 당시 재판 일정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갔는데 사무실에 남아있던 다른 직원들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 방화 용의자가 진짜로 노렸던 그 변호사는 지방 다른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과 다른 변호사가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앞 영상에서 봤던 사례처럼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시체의 경우에는 시반, 혈액, 장기의 색깔이 선홍색을 띠고 근육, 대뇌폐질까지도 선홍색을 띱니다.
그리고 각 장기에서 울혈이 나타나고 폐포 내에서는 출혈이 나타납니다. 또한 눈의 결막이나 내부 장기 장막에서 출혈이 나타납니다. 2011년 4월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로 사망자 1,000명이 넘게 나와 한때 가습기를 살인 도구라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이 명백해졌음에도 기업에 대한 제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최근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사망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 즉 세정제로 인해 기소손상, 호흡곤란 기침, 급속한 폐 손상 등의 증상이 일어나 주로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네, 동의된 뉴스의 김현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흡입독성 중독 사망 사례로 2023년 2월 28일 기준 신고된 사망자만 1,810명이 나온 공기살인이라고도 불리는 최악의 대참사인 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특성상 건조하고 추운 가을 겨울에 사용률이 가장 높은 가습기는 가열되는 동안 수증기를 뿜기 때문에 물 외의 제품을 첨가하게 될 경우 이를 흡입하게 될 수 있어서 흡입 독성 실험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은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됩니다. 하지만 이들 성분은 피부 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에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끔찍한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해 광고를 하였습니다. 살균제로 인한 전형적인 사망 사례 진행 결과를 보면 이 물질에 고농도로 폐조직이 노출되면 감기, 폐렴 증상이 발생하고 간질성 폐렴으로 진전되어 폐가 섬유화가 되어 호흡 곤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세포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는데 폐 손상으로 섬유화가 발생하면 딱딱해져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지 못해서 결국 숨을 쉬지 못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폐 손상이 될 경우 회복하지 못하고 고착성 폐 기능 저하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으로는 PHMG-P, PGH, MIT와 CMIT, BKC가 있습니다. 여기서 독성 물질인 CMIT와 MIT로 평가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진행하였고 독성 평가 결과 기관지를 거쳐 폐까지 도달하는데 최대 일주일까지 남아 폐 염증과 섬유화 관련 지표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성 폐 염증을 유도한 사진과 CMIT와 MIT 성분으로 폐 섬유화 유도 후 1차와 2차에서 동일하게 폐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에게도 유해한 독성 물질을 사람이 흡입하게 될 경우 폐의 기능이 서서히 중독되어 점차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중독에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는 계속되었고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으로 동물 실험을 해 사람과 같은 결과로 사망하게 되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되었고 이 결과 그제서야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의학은 사람들의 사인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법의 병리학에 발표하게 된 11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혹여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침착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1조였습니다.